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 중산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은 중산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험 범위가 이제 처음부터 신경전도까지였고요. 아무래도 신경전도라는 부분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부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겨울방학 때도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 수특이나 고3 모의고사 수준까지도 이제 꼼꼼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쉽다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겠는데요. 총평해 보시면 문제 난이도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그래서 제가 지금 타학교 내신 분석 리포트를 촬영하면서도 같은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생명과학 시험의 흐름은 뭐였냐면, 수능 특강이나 고3 모의고사에서 그래프나 그림을 고스란히 가지고 오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변형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신경전도나 근수축이나 이렇게 어려운 부분, 1학기 중간고사의 어려운 부분의 문제들도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됐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부분, 특성이나 바이러스나 탐구나 기관계, 이 부분에서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에 있는 세세한 내용들까지도 꼼꼼하게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여서, 이번 중산고도 총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운 거에만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쉬운 것들은 문제만 풀고 처리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시험에 임박해서는 그 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교과서나 프린트를 꼼꼼하게 보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 서술형 배점이 좀 높아요. 지금 객관식 20문항에 서술형이 4문항 정도 되고요. 세부문항이 8문항 정도 있습니다. 거기다 중산고는 기존 내신 기출뿐만 아니라 수특이나 고3 모고에서도 이제 그래프나 그림이 골고루 또 출제가 됐고요. 선생님께서 부분 점수를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서술형 문제에서 이 부분 점수가 학생들의 1등급을 1등급을 이제 가르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등급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성토양 실험이라든지 기관계, 소화순환호흡 배설에서의 복잡한 문제들은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이건 다른 학교도 비슷한 성향들을 보였어요. 순환계 정도는 어차피 혈액의 흐름이기 때문에 출제가 되는 편이었는데, 이 소화나 배설, 특히 이 부분은 출제가 되는 학교들이 많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대표 문항 분석은 이제 시험지를 같이 보시면서 보셔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 내신 분석 리포트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올해 시험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시험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가 이번 중간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시험지를 함께 보시면 우선은 타학교에서 잘 나오지 않는 생명과학과 타학문의 관계성을 묻는 문제도 3번 문항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문항에서의 아데노신, 그리고 8번 문항에서의 글루카곤. 이 글루카곤은 우리가 인슐린만 배우거든요. 1학기 기말 때 이제 호르몬을 배우게 될 때나 아니면 신경계를 배우게 될 때나 나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출제가 됐고, 이 부분 글루카곤이란 용어를 정확하게 아냐를 묻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 듣는 용어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하는, 그 다음 동맥 경화나 막전이 유지 같은 문제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의 이동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이 부분은 평상시에 학원에서 내신기출, 타학교의 내신기출 문제를 나눠줄 때 질문이 가장 많았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험을 준비하든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간에 우선은 평상시에는 이제 어려운 신경전도 문제나 이렇게 어려운 계산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고 고3 수준까지 잘 다져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시험에 임박해서는 이제 학교 교과서나 프린트, 그 안에 있는 세세한 내용들을 보시고, 그리고 학원에서 나눠주는 타학교 내신 기출 문제들을 오답 정리를 잘 하시고, 그 하나하나의 용어들 중에서 내가 몰랐던 것들이 있으면 학교쌤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잘 정리했다가 시험에 임박했을 때 이걸 머리에 넣는 작업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막전위 문제가 5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 근수축 문제가 또 출제가 됐죠. 이제 근수축까지가 시험 범위가 또 늘어났었기 때문에 이 근수축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학교들은 신경전도 근수축 중에서 이제 신경전도까지만 보는 친구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근수축 부분은 아마 준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내문항이나 출제가 됐고요. 대신 이제 거의 수특이나 학평에서 비슷한 유형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준비를 좀 꼼꼼하게 했던 친구들은 수월하게 넘어갔을 거고요. 마지막 논술형 2번이 좀 생각할 만한 문제였는데 보통 학원이나 학교에서도 요소를 분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암모니아, 유레이스에 의해서 요소가 분해되면 암모니아만 배출되는 걸로 많이 가르치는데 이번에 중상고 시험에서는 암모니아 외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묻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서 저도 당황을 했지만 학생들도 좀 당황을 했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도 얼마나 꼼꼼하고 충실하게 듣느냐가 중요한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